그를 보고 저도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의 비결이 있겠구나 해서 저도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생기는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보고 맨발 걷기의 기적에 대해서,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한마디도 정보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세상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맨발로 걷는 것의 이 치유 효과를, 그 기적과 같은 섭리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저의 맨발 걷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3년이 흘렀습니다. 실제 그간의 사례를 보면은 저는 맨발로 걸었는데 왜 치유가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맨발 하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운동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제가 2016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금융인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요.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모산에 현수막을 걸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의 저자가 여러분들을 건강한 세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매주 토요일 날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라는 그런 치유의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반 전입니다. 전국에 그 많은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200만을 넘어서 500만, 1000만 명까지 그 이상까지 맨발로 걷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맨발 걷기가 인근의 일본, 그리고 중국, 태국, 그리고 미국, 독일 이렇게 여러 곳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전 인류가 저희와 같이 맨발로 걷는 그런 건강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또 하나의 한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저 근막염 같은 경우에 네. 병원에 가면은 네. 이 근막이 얇아졌다고 해서 걷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걸으면은 또 훨씬 나아지는 모양이죠. 자, 그게 아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12일 날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로 걷는 분하고 신발 신고 걷는 분하고 걷는 차이에서 이 발바닥에 코어 근육이 맨발로 걷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신발 신고 걷는 분들은 굉장히 얇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족저근막염이 생길 가능성이 신발을 신고 사시는 분이 훨씬 더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발바닥에는 이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는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체에서 잘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치가 작동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은 밑창은 부도체로 땅과의 접지를 차단시키고 거기에 깔창이라는 게 아치에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살면은 아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딱한 신발을 신고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길을 탁탁하고 걸으시면은 그게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면은 이 모든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도 그렇게 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아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치가 작동하면서 전체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하게 바뀝니다. 당연히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그 통증들이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통증들이 싹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신발을 신고 딱딱한 길을 걷기 때문에 생긴 병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반문을 합니다. 혹시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루에 3번 하잖아요. 자, 우리 몸에는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걷고 하면은 거기에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자, 그 활성산소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활성산소를 그 순간 중화시킵니다. 그러면은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맨발로 걷게 되면은 그 순간 중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신발을 신고 살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또다시 생기잖아요. 그럼 또다시 그걸 중화시켜줘야 돼. 그럼 아침 먹고 배가 고파졌듯이 다시 활성산소가 쌓이니까 점심에 또는 점심 때 다시 한번 맨발로 걸으시고 그리고 또 저녁 때도 맨발로 걸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조물주는 모든 생명체는 하루 24시간 계속 땅과 접지하면서 살도록 땅으로부터 전자를 충전받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땅과 접지하면서 살아야 최적의 생리적인 작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의 삶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하루 3번을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 그간의 사례를 보면은 저는 맨발로 걸었는데 왜 치유가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맨발 하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그러면은 3번, 뭐 4번 또는 2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식사를 1번밖에 안 하시고 일주일에 식사를 서너 번밖에 안 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회 정도, 2회나 3회 정도 이렇게 맨발을 하시고 꾸준히 삶의 하나의 루틴한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좋은 결과들이 대부분 보고됩니다. 자주 할수록 더 좋다. 아, 그렇습니다. 예. 24시간 사실 맨발로 살아야죠. 예. 그럼 걷는 방법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 걸으면 되는 것인가요? 또 장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는지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흑산길이라든지 잔디밭길이라든지 뭐 바닷가 모래사장이라든지 자갈밭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 따라 차이가 나나요? 예. 자,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제가 7가지 걸음을 보통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꺼비처럼 걷는 걸음이에요. 두꺼비는 땅에 딱 붙어서 걷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실 때 모든 스트레스와 고뇌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걸으시면은 땅을 인식하고 걸으시면은 내가 완전히 땅과 숲과 자연과 일체가 됩니다. 그런 걸음을 두꺼비 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걷게 되면은 마음속에 평정이 찾아오게 되고 가슴 속은 텅 비면서 그 텅 빈 가슴 속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이 맑은 샘물처럼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경쾌하게 자신만만하게 걸어나가는 걸음이 다음 황새처럼 걷는 걸음입니다. 발 뒤축부터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걸으면서 팔도 휘휘 젓게 됩니다. 경쾌하게 나가는 그런 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부터는 지압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맨발로 걷는 것에서는 3가지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첫째 지압 이론, 둘째 접지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바닥의 아침의 발가락 이론, 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압 이론이 처음인데요.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지압을 받으러 가시면은 특정 부위를 지압하시는 분이 20kg, 30kg 힘으로 지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은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숲길에 있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를 발바닥으로 계속 자극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지압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발바닥에 있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완벽하게 지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압점들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쉽게 구분해서 발가락은 이 머리 쪽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발, 허리는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발 뒤축은 대퇴부 아래쪽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걸으면서 우리가 내 몸무게가 60kg라고 그러면은
보통 편하게 걸으면은 몸무게 20kg가 발 앞쪽에, 20kg는 발 가운데, 20kg는 발 뒤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발 뒤축을 들고 발가락 끝으로 걸어보면은 이건 까치발 걸음이죠.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발가락 끝 쪽에 내 몸무게 전체가 60kg가 집중되니까 지압 효과가 발가락에 집중이 되고 그러면 머리 쪽에 있는 기관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치발 걸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가락을 완전히 들고 발가락을 만세를 부르고 발 허리만 지압을 하면서 짓이기듯이 이렇게 걸으시면은 가슴 속에 있는 장기들이 지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잇몸을 우물그듯이 걷는 그런 걸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완전히 끌어당겨서 마치 주걱을 높은 듯이 걷는 걸음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역시 발가락 끝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쳐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걸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입니다.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그리고 발가락을 쫙 벌리셔야 돼요. 발가락을 벌리시고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가락을 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발을 신고 평생을 살게 되면은 신발 볼에 발가락이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마치 강시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근골격 있게 통증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을 걸으시면은 발가락을 쫙쫙 벌리시고 끌어당기면 추동력을 얻어나가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근골격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촉진이 되고요. 그래서 이 걸음을 걸으시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뒤로 걷는 걸음입니다. 뒤로 걸으시면은 숲길에 있는 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뒤로 걸으면 자칫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걷거나 친구가 같이 걸을 때는 한 사람은 앞을 보고 길을 안내하고 한 사람은 뒤를 보고 걸으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으면 두 분 간의 정리도 더 깊어지는 이제 그런 걸음이 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걷는 걸음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더 효과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일부에서는 바닷길을 걸으면은 갯벌을 걸으면은 슈퍼싱이다 이래가지고 한때 이 흙길을 걷는 것보다 수천 배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원들하고 인천 한악의 갯벌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가기 전에 대모산의 일반 흙길, 황토길을 저항치를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옛날 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 나누기 저항치입니다. 그래서 저항치가 낮으면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대모산의 일반 흙길의 저항치를 쟀더니 55kΩ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황토길을 저항치를 재니까 26kΩ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황토길의 저항치가 일반 흙길의 저항치보다 2분의 1입니다. 더 낮은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황토길을 걷는 것이 일반 흙길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은 접지 효율이 더 높다. 2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 한악해수욕장의 바닷물의 저항치를 쟀더니 16kΩ이 나왔어요. 일반 흙길 55K, 황토길 26K, 바닷물 16kΩ입니다. 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흙길의 접지 효과가 1이다 하면은 황토길의 접지 효과는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닷물의 접지 효과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로 보면은 바닷물의 접지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토길, 흙길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매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바닷가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는 집, 아파트 단지, 동네에 맨발길을 찾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맨발길, 황토길을 곳곳에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가까운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거기 가서 언제든지 하루 3번 이상 맨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사가 많으니까 예. 지방에 가서 이제 이 황토길 조성할 때 뭐 개장식 뭐 강연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다니죠. 예. 하여튼 뭐 바쁜 게 좋죠. 그 이 맨발 걷기는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하면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걷게 되면은요. 자, 저희 그 2살짜리, 지금 이제 3살 됐네요. 예서양이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매일 황토길을 같이 걷습니다. 이 예서양을 제가 이렇게 안아보면은요. 막 완전히 이 토종닭, 튼실한 토종닭과 같아요. 너무나 막 꽉 째여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총명해요. 아주 총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도 여러 번 하고 중학교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맨발로 걷는 그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빠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맨발로 건 이후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 성적이 전에는 8, 90점 맞았는데 100점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 맑아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잠을 설쳤는데 잠을 푹 잔다 이런 어린이들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심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모소가 따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 맨발 걷기 하기 전에 우선 파상풍 주사부터 맞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예. 이 주사는 꼭 맞아야 할까요? 저는 처음에 초기 한 10년 정도는 뭐 이 파상풍 접종을 안 받고 그냥 맨발 했고요. 그런데 하도 의사하는 친구가 파상풍 접종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받았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꼭 파상풍 접종을 받으시라 이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길에 녹슨 못이나 이런 쇠꼬치 같은 거 이런 걸 잘못 밟으시면은 파상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파상풍 예방 접종하시면은 10년은 가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다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맞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네. 당뇨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 주로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가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액이 상처가 나면은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당뇨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원적인 당뇨의 치유법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당뇨가 걸리면은 평생 당뇨약을 드시고 또 평생 심하게 되면은 인슐린 주사를 심지어 그 차고서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은 당뇨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맨발로 걸어서 당뇨가 치유되느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훼손돼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의학 백과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가 면역 기전에 이상이 생기느냐? 이것은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2형 당뇨는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혈당량이 높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슐린 저항성이 높느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인슐린이 췌장에 생성돼 가지고 혈중 포도당을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내 발전소에 문을
밀치고 거기다가 포도당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와 전자가 같이 타가지고 ATP가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데노신 3인선이 쏟아져 나오면서 맨발로 걸으면은 힘이 막 펄펄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밀어넣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이 들어가서 타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포도당을 밀어넣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제2형 당뇨가 생겼는데 맨발로 걸으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지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이 내려가고 따라서 당뇨가 치유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거친 숲길을 걸으시는 것보다 집 앞에 있는 깨끗한 길을 위험한 상태가 없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좁은 길이라도 괜찮아요. 5m, 10m도 또는 잘 만들어 놓은 황토길 그런 데 가셔가지고 맨발로 걸으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지면서 공복 혈당량이 내려가게 됩니다. 정상치로 가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당뇨병의 경우에는 섭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이 탄수화물 음식을 최소화시키시고 채소 위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이 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간소한 그런 식단의 음식을 하시면은 맨발로 걸으시면서 당뇨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도 되는 것이죠. 이게 맨발의 위력입니다. 예, 제가 그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게 말씀하시는 게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은 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나 운동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면 이 맨발 걷기는 어떻게 하나요? 왜 허리가 아프고 왜 무릎이 아프고 이 이치를 알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잖아요. 이 아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스프링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신발 신고 사는 삶은 아치가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효과를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길을 신발 신고 걸으면서 충격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무릎에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키고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들, 고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들, 경추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키기 때문에 통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허리,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치 안전뱅이처럼 막 걸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면은 바로 이 아치가 스프링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신발 신고 살면서 생긴 이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막 경직됐던 상황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더더욱이 촉촉한 흙길이나 황토길 걸으시면은 그 자체도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근육들이 근골격을 쌓인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통증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게 아프신 분들 맨발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걸으셔야 더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는 맨발로 이 야외에서 걷는 것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요. 근데 그때가 10월, 11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닥쳐왔잖아요. 저희는 11월 달 되면은 맨발 걷기 스쿨 힐링 스쿨을 3개월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이제 편하게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쉬었는데 그 여성분이 3개월간 맨발을 안 했더니 3월 달에 다시 무릎이 아파가지고 산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맨발로 3개월간을 맨발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방학을 함과 동시에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매 겨울마다 이번 100일 동안, 100일 대장정 동안에 열심히 맨발 하시고 그 증거를 단톡방에 사진으로 또 올리시고 그리고 치유의 과정도 올리시고 그러면은 제일 잘하신 분들을 치유의 영웅으로 포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장정을 합니다. 그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맨발을 걸어왔고요. 사실은 막 단톡방이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추운 겨울날 영하로 내려가고 영하 10도, 영하 15도, 막 17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추위를 이겨나가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톡톡한 수면 양말, 그 밑바닥을 두 군데를 뚫어가지고 그거를 신고 다니시면은 영하 한 5, 6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발등에 붙이는 발등팩이란 핫팩이 있습니다. 그거 붙이고 걸으시면은 영하 한 12, 3도까지도 괜찮고요. 또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 옛날에 신던 털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츠 이런 거를 밑바닥을 자르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발등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 추위에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들을 동원해서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게 되고요. 저 자신의 경우에는 수시로 발등을 맨손으로 이렇게 마찰을 합니다. 그럼 막 열이 생기고요. 이 발 밑에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추위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은 슬리퍼를 신고 가가지고요. 그냥 슬리퍼를 들고 한 200, 300m 정도를 맨발로 걷고 그리고 눈이 묻은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바닥 밑에 슬리퍼 위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따스해집니다. 그럼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한 10걸음, 20걸음만 걸으면은 발바닥 밑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또 한 200, 300m 또 걷습니다. 근데 눈이 쌓인 데서 슬리퍼를 신으면은 눈이 슬리퍼에도 쌓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 전기가 통하잖아요, 눈도. 그래서 접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300m씩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은 1시간, 1시간 반은 충분히 눈 속에서도 맨발로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예. 네, 뭐 사시사철 구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보면 이제 음식 먹는 것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사람들이 전국에 맛집 찾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맨발 걷기도 유명한 뭐 명소 같은 곳이 있나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예. 곳이 있으시면. 자, 지금 저희 가까이는 저희가 시작한 대모산은 정말 명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길도 아름답고 그리고 적절히 높낮이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파른 길은 거의 없고 또 아름답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맨발 걷기 길이 됐고요. 그리고 곳곳에 지금 맨발길을 따로 조성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강남의 대치동의 황토길도 좋고요. 양재천변의 흙길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는 안산 같은 데는 지금 황토길이 2군데나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근데 도봉구의 초안산 황토길도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관악구에 있는 황토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의왕시에 거기 만든 황토길, 백운산 숲길 황토길, 그리고 백운밸리의 황토길만 너무나 명품 황토길들입니다. 너무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길들이고요. 그리고 뭐 인천에는 우리 청량산의 황토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악의 해수욕장의 바닷길,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 그 바닷길들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뭐 대전 계족산 유명하지요. 그리고 우리 저기 호남에 뭐 여러 산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지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맨발로 걷는 분들 사이에서는 맨발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세상이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예컨대 저쪽 저 프랑스 저쪽에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앞으로 그런 맨발의 순례길이 생길 수 있다.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발의 순례길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네네. 박동창 선생님께서 직접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자, 지압이론은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 지압하시는 분이 특정 부위를 이렇게 지압을 해가지고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은 숲길은 돌멩이, 나무 뿌리, 나무 엇가지와 같은 무수한 진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제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을 다 지압합니다. 완벽한 지압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집안에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자갈길을 깔아놓고 하루에 1시간씩 석 달을 맨발로 걸으신 분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지 효과입니다. 우리 땅은 생명의 자유전자가 충만한 배터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땅에서 전자를 받으려면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접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땅을 접지하면은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첫째 항산화 효과를 이룹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자, 두 번째로는 땅 속에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를 우리 임상 논문에 보면 평균 2.7배가 올라갑니다. 막 밀어내는 힘이 2.7배가 늘어나니까 막 뭉쳐있던, 세포가 뭉쳐있던 끈적끈적했던 혈액들이 포도알처럼 쫙 펴지게 됩니다. 점성이 묽어지는 겁니다. 점성이 묽어지면은 혈류의 속도가 2.68배가 빨라집니다. 혈액이 막 도니까 혈전이 생기질 않죠. 혈전이 안 생기니까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예방이 됩니다. 동시에 혈액이 전 몸의 전 조직에 돌게 되면은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걷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이 묽어지니까 수족냉증 있는 분들 한두 달 맨발로 걸으시면 손발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리고 그 혈액이 막 돌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것뿐만이겠어요? 뇌세포에 혈액을 돌리니까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뇌세포가 쌩쌩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되살아나고요. 누구나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혈액 희석 효과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세포의 발전소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다가 전자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럼 거기서 산소와 전자가 포도당이 타가지고 ATP가 막 생성돼서 쏟아져 나와요. 힘이 펄펄 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등산을 신고 4시간, 5시간 등산하고 집에 오시면은 파김치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자, 그러나 맨발로 4시간, 5시간을 등산하고 집에 오시면은 여성분들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세요. 신발을 신고 등산하면은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맨발로 걸으시면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ATP 생성 효과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항산화 효과, 혈액 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로 맨발로 걷는 모든 분들이 나이보다 10년, 20년은 젊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항노화 효과로 비롯됩니다. 자, 거기다 더 나가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됩니다. 그래서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불안, 초조, 과민 현상이 완화돼요. 자, 스트레스 호르몬 진정 효과입니다.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고요. 그 다음에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염증을 치유하고 통증을 치유합니다. 이 염증의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잖아요. 그 활성산소를 맨발로 걸으면 중화시키기 때문에 염증이 치유되고 통증이 치유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여섯 번째로는 우리 면역계의 그동안에 땅으로부터 전자가 차단돼가지고 전자가 고갈돼서 전자가 결핍돼서 생겼던 면역계의 부작동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 X가 다시 도래할 경우에 맨발로 걸으셔야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역계 정상작동 효과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면역계가 이 전자가 완전히 결핍된 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앓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엄청나게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소화계 소화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효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변비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숙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리적인 작용들이 최적화가는 겁니다. 맨발은 여러분들 모두를 건강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맨발로 걷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자고 맨발로 걷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질병의 질곡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고 그리고 수명을 다하는 날 깨끗하게 마치 동백꽃이 절정에서 툭 떨어지듯이 존엄한 죽음을 이루는 그런 삶을
저희는 맨발 걷기는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이유가 아주 타당하네요. 첫 번째가 지압 이론이고 두 번째가 접지 이론이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발바닥의 아치와 발가락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간단하게 설명 좀. 예. 자, 우리 발바닥에 이 아치가 이렇게 궁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공학의 결정부 가장 인체 잘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신발을 신고 살면은 깔창이 여기를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압축 이완 이게 작동되질 않아요. 신발은 부도체인 밑창으로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고 그리고 깔창이 이 아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길을 탁탁탁탁 걸으면서 수십 년을 살게 되면 그 충격이 계속 올라와서 근골격에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의 질환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 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근골격에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통증들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발등에는 대동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혈액의 펌핑 효과입니다.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치가 작동하면서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을 펌핑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밑으로 혈액을 내리고 밑에서부터 발이 아치가 작동하면서 펌핑해서 혈액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맨발로 걸으시면 발가락이 쫙쫙 벌어집니다. 부채살처럼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꼭새처럼 쥐고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면은 완벽한 걸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골격계들이 100%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끝까지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까지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은 지압 이론, 접지 이론, 그리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까지 이 세 개가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발로 걸어서 치유된 모든 질병들을 이 세 가지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유의 기적들을 관통하는 이론 체계가 바로 이 맨발 걷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론 체계를 정립한 책이 맨발 걷기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도 맨발 걷기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한 맨발 걷기 가이드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책에 충실하게 맨발을 실천하시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병들지 않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박동창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막 몸에 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을 여러 권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또 책이 한 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책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최근에 이걸 준비를 하셨군요. 최근에 맨발 걷기 동의보감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이렇게 치시면은 지금 한 580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의 치유 사례들이 거기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해당 치유의 증언을 하신 분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워드로 다 내려가지고 각 이 질병들이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 중에서 지금 123가지의 치유 사례들을 질환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종합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마치 상비약처럼 집에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 다 안 읽으셔도 돼요.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아프다 또는 우리 가족이 아프다, 내 친구가 아프다, 이웃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에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에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1장은 암이 나왔습니다. 2장은 심혈관 호흡순환기계, 3장은 대사성 질환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은 세균 감염, 자가 면역, 피부 질환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장은 관절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6장은 강박증, 우울증, 공황 장애, 7장은 뇌 신경계 질환, 8장은 통증, 불면증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9장은 소화기계 장질환, 그다음에 10장은 치매, 파킨슨이 났고 노화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10개 장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근데 주변에서 이런 통증이 또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 책을 딱 보시면은 펼쳐 보시면은 언제든지 참고해서 맨발로 걸으면 우리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은 활자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쇠한 분들이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도록 가격도 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박동창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맨발 걷기를 사랑하는 우리 김순열 TV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열 원장님은 한의사로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맨발 걷기를 이렇게 알려주시게 돼서 김순열 TV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같이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가 한 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